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한 그 단락이 끝나서 우리가 정리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과연 어떻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각 과목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봤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빠져나와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부위에 속해 있었고 또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왔는지 항상 체크해 보셔야 공부가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의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다시 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 보고 뭘 했는지 봅시다. 자, 내가 항상 이거 쓰죠. 자, 에이톤과 모레큘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가 되고 티슈가 되고 organ들과 organ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가장 바라는 마지막은 인체에 대한 이해가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좀 띄어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의 섹션을 우리가 화학이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이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후에 이쪽의 섹션들을 우리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섹션을 통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타겟은 뭐다? 우리 휴먼 바이니까 우리 휴먼 바이올로지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바이올로지에서의 시발점인 또는 출발점인 이 세포라고 하는 게 왜 여기가 출발점이냐? 우리가 세포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여기는 우리 몸에 또는 오르가니즘의 스트럭처럴한 또는 펑셔널한 하나의 유닛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야? 여기 이후부터 기능적인 개념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할 때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에 접근을 해야 된다. 구조라는 걸 공부하는 건 뭐다?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씀 누차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세포에 있어서 구조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세포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말해주는 게 뭐야? 세포 안과 밖을 나눠주고 밖에 내가 조직학적 개념도 우리가 다 얘기했었죠. 엑스트라셀룰러 매트릭스라는 개념, 또 우리가 그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어떻게 물이 차고 어떤 물질들이 차오르는지, 또 세포라고 하는 게 뭔지. 결과적으로 세포는 일을 하는 하나의 단위들이고 전체적인 우리 몸의 구조는 세포 바깥의 공간을 채우는 물질들로 인해서 구성이 된다. 뭐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는 애가 이 세포를 디파인 해주는 가장 주요한 물질이죠. 어떤 구조죠.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쪽 성질을 가지는 하이드로필리시티와 포비시티를 둘 다 가지는 포스포리피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자기보단 왜 이런 구조를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꼭 이해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우리 유캐리오틱 셀이라고 하는 게 왜 막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얘기도 드렸어. 막이 안으로 함몰되고 말려 들어오면서 핵도 생기고 핵으로부터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하는 소포체도 생기고 거기서부터 골지도 생기고 골지에서 떨어져 나온 페럭시섬, 골지에서 떨어져 나온 라이소섬, 뭐 물론 골지는 ER에서부터 페럭시섬은 ER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anyway 우리가 다 뭉뚱그려서 이 포스폴리피드라고 하는 애를 bottom line, 그러니까 기저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는 membrane bounded 된 organ의 막성소기관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성소기관이 아닌 소기관들 얘기를 했습니다. 이 ETC에는 누가 들어가? 라이보솜이나 또는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애들. 또 그리고 똑 떼서 얘는 좀 우리가 따로 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포 내 골격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스트럭처럴하게 서포트를 하고 또 얘네가 어느 기능적인 그럼 이 기능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들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구조들을 통해서 또는 이런 소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봐야 되는 기능이 뭐가 있었어? 첫 번째, 세포 레벨에서의 생식이 분명히 필요했어요. 정상세포들은 소멸을 하고 대체를 해야 될 것이고 성장기엔 더 많은 세포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상처가 나도 리플레이스가 돼야 될 것이고 그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포 레벨의 생식이라고 하는 거 셀 디비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해본 게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cell respiration에 대한 기능을 얘기했었죠. 세포 호흡. 자, 근데 우리 셀 디비전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마이토시스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cell respiration과는 뭐냐? 세포 호흡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이죠.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헤테로트로프들이고 바깥으로부터 어떤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들을 가져와서 우리 몸에 또 다른 형태로 저장을 해놔야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에너지 캡처링 프로세스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시작 전에 에너지와 대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짚어봤던 거예요. 대사라고 하는 게 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엔자임 얘기도 했고 이런 얘기, 에너지라는 개념, 일이라는 개념. 사실 이거는 물리학적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력학 얘기도 해봤잖아요. 물리라고 하는 과목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가 아니라 전체적인 스토리 내야세 물리라는 개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리학적 개념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과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뭐야? 얘가 에너지라는 측면의 대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이 모든 기능들, 기관의 기능이건 이게 조직의 기능이건 세포의 기능이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서플라이가 필요해요. 연력학에서 그래서 엔트로피 얘기도 했고 엔탈피 얘기도 했고 왜? 우리는 organized 된 시스템이니까 엔트로피를 낮춰야 돼. 이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뭐다? 결과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으나 이 모두가 쓰일 수 있으나 우리 몸의 디자인상 카보하이드레이트를 가장 먼저 쓰고 결과적으로 글루코스라고 하는 단당류를 억시데이션해서 산화하는 과정이다. 왜 산화해야 돼? 하이드로젠을 빼놓아야 돼. 하이드로젠에 뭐 들어있는데? 일렉트론. 일렉트론이 뭔데? 에너지 그 자체. 하이드로젠만 뺄 수 없으니까 뭘 빼야 돼? 카본도 끊어내야 돼. 올게닉한 컴파운드죠. 그러니까 카본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 내뱉어야 돼.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걔를 가지고 또 뭘 만들겠죠. 하이드로젠을 다 썼어. 일렉트론을 빼냈어. 뭐예요? 일렉트론을 이용해서 또 우리가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을 굴리죠. 셀 레스피레이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카브를 쓰건 리피드를 쓰건 프로틴을 쓰건 다 쓸 수는 있어. 때에 따라서 중요한 거 카보하이드레이트가 가장 먼저 쓰이고 우리가 세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뭐다? 중요하다기보단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단계 중에 하나가 TCA 사이클이다. 왜? 얘가 돌고 돌아야 결과적으로 그 사이클로부터 순환되는 과정으로부터 하이드로젠을 빼온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 하이드로젠을 빼기 위해서는 누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느냐? 또는 사이클이 멈추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 글루코스로부터 또는 프로틴으로부터 때에 따라서는 리피드로부터 이 아세틸 그룹이 또는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일종의 이 뭐라 그럴까요? 사이클을 돌게 하는 물질이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카본 2개짜리가. 그러면 TCA 사이클은 멈추지 않아요. 그럼 뭐야? 하이드로젠은 계속 빼져나올 수 있어요. 이 하이드로젠은 왜? 다시 일렉트론. 일렉트론은 왜? 에너지 그 자체. 얘네들을 누가 캐리해? 일렉트론 캐리어가. 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에너지들을 가장 많고 빠른 시간 내에 ATP로 저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ATP에다가. 그 과정이 뭐야?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체인. 그러다 보니까 하이드로젠, 프로톤과 일렉트론으로 나뉘어지네? 일렉트론 에너지 쓰면 되겠고 프로톤 가지고 뭘 만들어? 케미오스모시스, pH의 그레디언트, 아이언의 concentration gradient, 또는 electrical gradient가 다 생기죠. H+. 이 큰 낙차폭, 이 큰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를 가지고 ATP 신테이즈라고 하는 공장을 돌려고 막 ATP를 찍어내죠. 이게 셀 레스피레이션.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거 프로틴 신테시스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결과적으로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 유전이라고 하는 물질, 정보, 우리 몸에 저장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DNA가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이 베이스라고 하는 염기서열의 정보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를? 단백질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가 예전에 내가 사진 보여드렸죠. 심장 2개 비교해놓고 세포들을 다 빼도 심장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더라. 왜? 결과적으로 프로틴이라고 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의 몸 또는 오르게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서
대사를 위해서는 또 다 프로틴 필요하죠, 엔자임.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 일 자체는 세포가 하지만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또 일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대지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프로틴이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뭐다? 지인이다. 그죠? 그래서 세포는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 개체수가 거기에 뭐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셀들이 일을 하면 모여서 얘가 되고 모여서 얘가 되니 결과적으로 얘가 일을 하는 꼴이 되더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뭐다? 이게 세포 생물학이에요. 세포 생물학, 셀 바이올로지. 응? 이걸 이제 다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면 세포 생물학이 되는 거라고. 세포 생물학 중에서도 이 부분 유전자와 단백질 과정 이런 것들 다 빼면 뭐더라? 이게 분자 생물학이다. 내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그런 개념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일 없이 얘가 갈 수 있다? 없다. 얘 일 없이 얘가 갈 수 있다? 없다. 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고 얘가 뭔 일 하는지 모르면 얘가 하는 일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더 근본적으로 얘네들은 누구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얘네! 그래서 얘네와 얘네, 화학이란 얘기에서는 기능적 개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뭐 얘기해 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 있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모양은? 그래서 전기적 성질은? 다 구조적인 이에요. 물질이잖아. matter잖아. matter. 그래서 그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어진 애들도 다 이 개념으로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된다니까? 우리 몸에서 얘 뭐 있어? 첫 번째 상피 조직 에피텔리얼 티슈, 두 번째 connective tissue, 세 번째 nervous tissue, 네 번째 muscular tissue, 네 개밖에 없다니까? 얘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아,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가장 superficial해요. lining 해요. covering 해요. 어떤 배리어를 줘요. 세포가 너무 많아요. 세포 주변 공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꼭 이거 공부하실 때 내가 맨날 이거 그리잖아. 세포, 핵이 있고 그 주변에 뭐 있다? 세포 주변 공간이라고 하는 interstitial space 또는 extracellular matrix라는 개념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게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이다. 근데 세포가 있으려면 그 어디에든 꼭 뭐가 있어야 된다? blood vessel이라고 하는 혈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고 받지. 근데 얘도 뭐다? 세포다. 모세혈관 특히 세포 하나 정도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얇아요. 세포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세포를 뚫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막수송 다 그런 원리야. 디퓨전 셀 정션 느슨해지면 사이로 가는 거지 뭐. 다시 셀 정션이 타이트해지면 못 가는 거고. 다 그런 원리가 블러드 베슬이에요. 오스모시스,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 블러드 프레셔가 밀어주고 오스모틱 프레셔는 반대 힘이고 다 기본적으로 힘과 에너지 원리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이 조직학적 개념이고 마이크로스코픽한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단위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이게 그림이야. 어디든지 다 이 구성이라니까? 이게 이제 이 개념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조직학적 개념에. 아주 기초적인 조직학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그럼 뭐야? 커넥티브 티슈라는 건 뭐다? 얘네 나머지들 이어주는 애들이다. 근데 단순히 이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말씀드렸어. 세포로만 지금 있지 않아. 다 뭐라고? 와, 주변 공간. 그러니 얘네들을 빼내도 심장의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대로 빼내도. 그럼 뭐야? 얘네 조직들을 이어주기도 하고 뭐야? 꽉 스페이스 필링업 해주는 구조적인 가장 중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4개 중에 양이 제일 많아요. 종류도 제일 다양하고. 그래서 얘는 거의 세포로만 돼 있지만 얘는 세포의 수가 극히 적고 다 단백질들 또는 물질들이더라고. 얘는 잘 아시죠? 전기신호를 만들어내야 돼. 뉴런과 글라이얼 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기신호 만드는 게 특징인 애들이에요. 결과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막전이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세포 애들의 군집일 뿐이야. 그럼 뭐가 달라져야 돼? 여기서 여러분 멤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기본적인 구조는 얘지만 멤브레인의 성질을 결정하는 다 뭐? 프로틴들이 하는 일들이잖아. 막단백질이 다를 뿐이야. 이온 채널들이 많을 뿐이고. 머스큘러 티슈, 우리 동물이잖아. 수축에 대해 특화된 거. 액토마이오신.
그럼 얘는 무슨 일이에요? 얘는 무슨 일이에요? 얘는 무슨 일이에요? 얘는 무슨 일이에요? 또 어떻게 돼? 한 칸이 채워지죠. 그죠? 응?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다? 아주 기본적인 조직학적 개념이다. 그러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야, 각각의 장기들이 어떻게 생겼니? 어떻게 생겼어? 야, 그러면 한번 좀 나눠보자. 어떻게 나눠? 야, 대사라는 건 우리 몸에서 전체적인 대사를 누가 하니? 야, 여기서 옥시젠 필요하잖아. 레스피레이터리 시스템이 필요하죠? 야, 외부로부터 에너지 소스를 갖고 와야 된대잖아. 누가?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대사를 하고 나면 꼭 뭐가 생겨? 부산물 또는 웨이스트들이. 필요 없는 물질들이. 네, 뱉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더라? 나이트로젠을 포함한 애들이래. 오줌, 유릭 애시드, 유리아. 야,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일을 결과적으로 하는 다 개체들이 누구야? 펑셔널 유닛이라면 얘네 세포야, 세포. 그러면 뭘 갖고 오든 나눠줘야 되잖아. 어디를 통해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대사적 개념이에요. 대사를 하는 가장 더 큰 단위, 얘네보다 더 큰 단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누구라도 다 이 네 개로밖에 안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에 물질,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큘레이션. 세포 주변은 항상 혈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모세혈관 특히. 모든 것들을 서플라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고, 서큘레이션은. 그죠? 야, 그러고 났더니 또 얘는 어떻게 생겼더래? 야, 우리 몸의 전체 구조를 일단 거시적으로 매크로스코픽하게 보자. 우리 어떻게 생겼냐? 이게 누구야? 스켈레탈 시스템. 여기에 뭐? 물론 동작이란 액션도 주지만 이것도 하나의 구조적인 덩어리예요. 얘로 인해서 우리 뼈에 의해서 cranial cavity, 가슴 흉곽이라고 하는 thoracic cavity, 복강이라고 하는 abdominal cavity, 또 pelvic cavity, 이 안에 들어찼죠, 장기들이. 팔다리는 뭐야? 어펜디지라고 그래서 붙은 거야, 모션을 위해서. 그죠? 그랬더니 뭐래?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코디네이션 하는 애들은 누구냐? 야, 전기 신호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래? 화학적 신호 가지고도 할 수 있더래. 응? 뭐래? 전기 신호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애들끼리의 역할이지만, 얘는 뭐래? 어디든지 뿌릴 수 있더래. 뭘 통해서? 서큘레이션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electrical signal이라고 그러면 얘는 일종의 chemical signal이더래. 왜? 그냥 분자 그 자체야. 근데 이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시그널링을 할 수 있는 분자들을 그냥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야.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셀 월, 세포벽이 없지. 이거 발달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뭡니까, 여러분? 얘가 어떻게 생겼대? 이름이 뭐래? 어느 단위의 뭐래? 그래서 가스 익스체인지가 어떻게 된대? 다이제스션? 이거는 뭐래? 결과적으로 캐타볼릭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이래. 엔자임 얘기래. 그죠? 익스크리션? 나이트로젠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데, 서큘레이션? 결과적으로 뭐래? 심장이 하는 일과 혈관이 하는 일과 가장 중요한 혈액은 어떻게 되더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얘들. 응? 또 얘는 뭐더래? 결과적으로 스켈레탈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칼슘과 포스페이트의 메커니즘이에요. 대사예요. 어떻게 되더래? 어떤 세포들이 무슨 일 하더래? 얘 뭐야? 딱 한마디야. 컨트랙션이에요.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얘는 뭐래? 전기에 대한 이해야. 포텐셜에 대한 이해라고. 전류와 전압. 야, 근데 아직도 물리가 필요 없대. 물리의 전기적인 개념도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물리의 개념이라고 보다 과학상식이죠. 그래서 물리는 과학상식이에요, 여러분. 화학적 개념 뭐래? 화학적 개념. 엔도크라이나이스. 결과적으로 얘는 뭐를 이해한다? 모든 정보. 야, 어떤 시그널을 주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정보는 다 어디서 와? nervous 시스템에서 와. 그래서 nervous 시스템과 endocrine 시스템은 링크돼 있어요, 서로. sensation을 통해서 nervous 시스템의 감각기를 통해서.
그게 하이포탈라무스와 피추이토리 글랜드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그래서 엔도크라인 시스템 할 때 거기를 액시스로 잡는 거예요.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와야 액션을 취하지. 얘도 명령이잖아. 뭔지를 알아야지. 근데 명령이, 시그널링이 왜 필요하대? 얘들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이 일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야. 그 시그널링을 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개념을 이해해야 돼? 시그널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세포에. 거기에 이뮨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거, 우리의 입장에서 이뮨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메모리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스페시피시티예요. 특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럼 이거 뭐야?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 여러분, 단백질, 내가 단백질은 뭐라고 그랬어? 모양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다 모양에 들어맞으면 스페시픽한 거야. 엔자임과 서브스트레이트, 안티진과 안티바디, 리셉터와 라이겐드, 다 단백질의 구조의 원리야. 아시겠어요? 응? 그럼 여러분 봅시다. 이게 몸의 organ 시스템, 이거 조직학이라 그랬지. 이게 뭘 것 같아? 이게 아나토미야. 뼈만 보는 게 아니라고. 다 본다고. 어떻게 생겼어? 눈에 보이는 레벨, 마크로스코픽한 아나토미. 이건 뭐래? 이거를 그래서 마이크로스코픽한 아나토미라 그래요. 조직학을. 이거는 뭔데? 이게 생리학이야. 피지올로지. 야, 어떻게 굴러간대더라? 이게 정상적인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가, 이게 다 의학이라고.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조직학, 마이크로스코픽 아나토미, 마크로스코픽 아나토미, 피지올로지. 자, 인체 대사에서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탄단지, 뉴클레익 애시드, 오르가닉 컴파운드들이 어떻게 대사를 하는데 이게 생화학이야, 바이오케미야. 여러분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나중에. 왜? 개념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없이 토픽만 보고 앉아있을 거야. 어? 야, 무슨 책을 써가지고 몇 회 독어라고 어느 책이 좋고 나쁘고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을 거냐고. 어? 그게 뭔 의미인데? 여러분, 책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체적인 공부가 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이 내용은 어디에 있겠다라고 내가 리퍼런스로 보는 거예요. 대학을 가시면. 어떤 책이 절대적인 교과서라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없다고. 리퍼런스라고. 어? 근데 맨날 왜 나한테 무슨 책이 좋냐고 물어봐.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요.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 들어오면 이제 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해는 여기 뭐야? 물리, 아니, 기초야, 기초. 과학의 기초. 어?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 어? 힘, 어? 에너지, 일, 일률, 전기, 사운드, 음파, 웨이브, 빛, 다 이것도 웨이브야. 어? 이 정도 개념도 없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다는 거냐고. 그잖아. 이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볼까? 자, 봅시다.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부터는 어떤 구조가 잡히고 기능을 하지만 얘네는 그냥 물질이라고. 물질. 이 물질에 대한 공부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클래시피케이션을 항상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하자. 이런 거야. 응? 클래시피케이션, 구조와 기능, 분류, 질적 개념, 양적 개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여기 다 정리돼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뭘 해? 야, 오케이, 알겠고 본격적으로 얘가 뭔지를 보자. 근데 얘가 모호한 개념들이 어떻게 정립이 됐대? 아토믹 모델들이 뭐가 있었대? 아, 그래? 결과적으로 알아낸 게 뭐야? 서브에이토믹 파티클이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뉴클레우스와 그 바깥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응?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없어요. 공부할 수가 없어. 다 누구 얘기야? 일렉트론 얘기야.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는 게 뭐야? 얘가 결과적으로 에이톰과 에이톰이 만나건 에이톰 한자건 그러니까 에이톰이라는 걸 디파인 해주는 게 사실은 서브 에이토믹 파티클들인데 얘기할 수 있는 게 얘밖에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없다니까. 그리고 얘가 제일 모호해. 그러니까 뭘 해? 아, 그래? 야,
오비탈이 뭐래? 야,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럴 수 있대. 이 정도 확률 여기 있을 수 있대. 근데 솔직히 확실치 않아. 여기 이만큼 공간에. 공간, 확률. 그런데 얘네들도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게 사실은 이게 레벨이라는 게 있대. 각 층이 있대. 내가 주소 체계라 그랬잖아. 에너지 레벨이 어쩌고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브쉘이 어떻고 이거 다 뭐래? 이걸 우리가 퀀텀 넘버라고 그냥 정의해서 숫자와 기호로 표현을 하자. 주소를 누구의 주소? 일렉트론의 주소를 퀀텀 넘버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주소 체계를 어느 정도 확립한 보호 모델이 여기 각광을 받았던 거라고. 에너지 레벨. 얘를 이해했은 거면 뭐야?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그러면 이런 주소 체계와 규칙을 가지고 얘가 어떻게 일렉트론이 켜켜이 쌓이더래? 왜? 이게 숫자가 다 다르니까. 숫자가 뭐야? 일렉트론이 어떻게 컨피규레이션 되더래? 단순히 여러분 사선을 긋고 P, S, T, F 이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라는 거야. Aufbau principle, Pauli exclusion 이런 것들. 그죠? 다 전자 얘기예요. 전자. 전자를 이해하면 얘를 이해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전자의 개수가 다르대? 얘네들의 개수가 다르대? 그거 한번 나열해봐. 뭐야? periodic table과 거기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건 여러분 전부 다 attraction 또는 repulsion 잡아 당기는 힘, 미는 힘 얘기밖에 없어요. 왜? 얘네들이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그 힘밖에 더 생기냐고. 뭐라고 부르느냐 차이야. 일렉트론 네게티비티가 어때요?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어때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가 어때요? 다 이 힘 얘기라고. 끌어당기는 힘. 집어넣을 때 얼마큼 필요해? 이 전자를 잡아 뽑아갈 때 얼마큼 힘 필요해? 당기고 있으니까 뽑아갈 때도 힘이 필요하지. 이런 변화. 거기에 당연히 얘네들의 개수가 달라져? 레디우스도 달라져. 반지름, 지름도 달라져. 그래가지고 사이즈. 이펙티브 뉴클리어 차시. 말 거창한데 다 이 얘기라고. 그럼 여기 가나 다까지 끝난 거야. 그럼 뭐 이제 얘에서 얘가 어떻게 돼요? 케미컬 본드 보다 결과적으로 이 힘 차이야. 얼마나 서로 세게 끌어당기느냐, 서로 힘이 비등하냐, 차이가 크냐, 뭐 1.8 얼마 이상 이게 종량이잖아. 이해하라고. 완전히 가져가 아이오닉. 중간에 대충 놓고 공유하기로 했어. 더 이상 밀어 당겨봐야 의미가 없대. 코밸런트 본드. 서로 완전히 같대. 폴라하냐 논폴라하냐. 메탈릭 본드는 그외. 본드는 본드인데 얘랑은 좀 성격이 달라. 그지? 그러면 이제 얘네끼리 당기는 힘은 뭐래? 인터 몰레큘러 포스래. 다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당기는 힘이라고. 근데 이거 차이가 좀 더 큰 애들끼리 좀 특이한 애들. 하이드로진 본드. 왜?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많이 이용해 맞거든. 어마어마하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케미컬 리액션으로 넘어가는데 리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냐고. 여러분 보세요. 다 산화환원 반응이야. 단백질. 산과 염기예요. 전부 다. 왜? H. 우린 누가 필요하다고? 전자. 전자 자체로는 못 갖고 다닌다고. H. 산화환원, 애시드 베이스. 야, 에너지? 이거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나가는지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 테르모다이나믹스. 에너지는 곧 뭐? 열로 측정 가능하다. 칼로리. 대사 개념을 하는데 칼로리 개념이 없으면 돼. 칼로리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열화학이야. 테르모케미스트리. 엔도테르믹, 엑소테르믹, 엔탈피, 엔트로피. 애시드 베이스, 아레니우스 애시드, 브론스테드 롤이 그냥 구분일 뿐인데 개념적으로는 이해하셔야 된다. 거기 얼마나 빨리 리액션 레이트. 여기서 여러분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하는 양로는 저 끝이에요. 계산기가 해준다니까. 뭐 이렇게 저기를 해. 이거 미트 피트 시험 아니라고. 수학 시험 아니라고.
이게 제너럴 캠이라고. 거기다가 이런 대사라는 게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를 담고 있는 게 다 올게닉 컴파운드니까 올게닉에 대한 이해, 올게닉 컴파운드에 대한 이해, 그게 올캠이야. 올게닉 케미스트리.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렇게 타이틀이 다른 거고 여기는 화학이란 타이틀이 다른 거고 애매모호하게 바이오라고 하지 말자고. 바이오는 여러분 에코시스템 전체를 놓고 보는 공부라고. 사람이 아니라. 우린 사람 공부하러 가는 기초야. 입학시험에서 원하는 게 뭐야? 니들이 사람 몸을 공부하는데 이해할 수 있는 베이스가 만들어져 있니를 평가하는 거야. 이거 알고 있으면 다 풀 수 있다고. 기출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왜 토픽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니까 가서 공부를 못하는 거야. 이 전체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토픽을 보더라도 이 토픽은 어디에 해당되겠구나. 이거 얘기구나. 끈에 쓸 수 있지. 토픽만 공부하면 요러고 요것만 외워봐야 뭐하냐고. 나중에 다 모르겠는데 개념이 없는데. 단순함기라는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여기를 휴먼 바이올로지라고 한다고. 근데 그 안에 어떤 개념이 있다고? 기초적인 세포생물학, 기초적인 분자생물학 개념, 플러스 여기에 이제 중간다리적으로 유전학적인 개념, 지인을 알아야 되니까 유전학적인 개념은 마이오시스하고 같이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아주 기초적인 조직학적 개념, 그 다음에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적 개념, 생리학적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이거와 여기 지금 보세요. 이 칸과 이 칸이 이 모두를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가나다라 마바사. 기역, 니은, 디귿은 누구? 얘야. 근데 아직도 이거의 유무를 논할 거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야, 힘을 모르는데 우리가 근육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에너지를 모르는데 대사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일과 일률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에너지와 힘과 이런 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야. 전기라고 하는 기초적인 개념은 여러분 유체 역학도 똑같아요. 혈관 안에 흐르는 혈류도 똑같다고. 흐름이야. 포텐셜 차이야. 저쪽이 높아 이쪽이 낮아. 흐르잖아. 전기야. 그게 일렉트론이면 전기고 그게 유체면 압력이 되는 거고 혈압이 되는 거고 피면.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